오늘은 과나후아토에서 산미겔 데 아옌데로 당일치기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지금 버스터미널로 우버를 타고 가는 중인데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다시피 과나후아토에선 이런 터널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저희는 아침 10시에 가는 버스를 이용하고 돌아오는 표는 오픈 티켓으로 온라인 예매를 했답니다. 이제 터미널에 도착했고요.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진 터미널입니다. 저희는 프리메라 플러스 버스를 이용한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돼. 여긴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도착한 센트럴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서 이런 버스를 타고 왔답니다. 과나후아토도 식민지 시대의 모습인데 여긴 더 작은 도시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곳은 멕시코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도시 중 하나라는데요. 어떤 매력을 가진 도시인지 오늘 하루 함께 다녀보실까요? 버스에서 내려 중심가 쪽으로 조금 왔는데요. 교회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과나후아토처럼 여기도 나무 그늘이 참 예쁘네요. 교회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고요. 오래된 교회의 조각이 정말 정교하죠? 이러한 건축 양식을 추리게레스크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18세기 후반의 스페인 바로크 양식이랍니다. 즉 이 교회도 스페인 식민지 시대인 18세기 후반에 지어졌고요. 교회명은 템플로 데 산프란시스코랍니다. 교회를 보고 나서는데 이 행렬은 뭐죠? 행사 있는 것 같아요. ¡Viva la Virgen de la Paz! ¡Viva la Virgen de la Paz! ¡Viva! ¡Viva la Virgen de la Paz! ¡Viva! ¡Viva Cristo Rey! ¡Viva! 우연히 만난 이 행렬은 성모 마리아 또는 특정 성인을 기리는 축일 관련 종교 의식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기쁨과 신앙을 함께 표현하는 이동식 예배라고 합니다. 낮은 건물의 알록달록한 골목 풍경이 한눈에 봐도 참 오래된 모습이죠. 이곳을 흔히 살아있는 예술 도시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갤러리, 공방, 거리 예술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예술가들이 많고 미국이나 캐나다 은퇴자들의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 로컬과 글로벌이 자연스럽게 섞인 도시라고 하네요. 여기는 도시의 중심인 중앙광장입니다. 저 앞에 대성당이 보이는데 다른 곳부터 돌아보고 나중에 오겠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나기 어려운 별다방이 있는 걸 보니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거기 저희도 일단 커피 수혈부터 받아야겠네요. 내부도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저 안쪽에서 주문을 하고 진하게 한 잔 마셔봅니다. 커피 한 잔하고 나오면서 예쁜 중정에서 사진도 몇 컷 남겨봅니다.
또 카페 옆엔 이런 작품들을 판매하는 곳도 있네요. 이제 문화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바로 이 노란색 건물인데요. 건물 앞에 카르멘 마시프 에차 사레타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곳의 문화 발전에 일생을 바친 스페인 출신의 저명한 문화 활동가이자 교육자라고 하네요. 또 그 옆에는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요. 미국 출신의 데이비드 캐스텐바움의 작품이랍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산미겔 데 아옌데에서 보냈다네요. 이제 문화센터로 들어갈 건데요. 정식 이름은 엘니그로만테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18세기 후반에 수녀원으로 지어졌는데요. 19세기 후반 수십 년 동안 초등학교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학생 학교와 군용 숙소로도 이용되다 1938년 재무부에 의해 미술대학을 설립하여 1948년까지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2년 문화센터를 개관하여 미술, 도예, 피아노, 바이올린, 클래식 발레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니다 보면 이런 벽화들도 볼 수 있답니다. 가운데 작은 분수대가 있는 중정도 참 예쁘네요. 수녀원이어서 그랬는지 어린 양도 있네요. 한적한 중정에서 잠시 쉬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긴 미술학교였을 때 벽화 수업을 위해 설계한 공간이라는데요. 멕시코 벽화의 거장인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의 미완성 벽화도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우주의 모습 같기도 하고 상상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긴 숲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무슨 공간일까요? 그런데 활로 연주하는 현악기의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시민음악학교로 악기 수리 및 복원을 하는 곳이라네요.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바이올린으로 작품을 만들어 뒀네요. 숲이라는 타이틀을 조금 이해할 것 같네요. 중앙공원 쪽으로 가는 도중에 개방된 고택 전시실이 있어 들어가 봅니다. 이 건물은 가장 훌륭한 식민시대 건축물 중 하나인 카사 델 마요라조 고데라 카날이라고 합니다.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랍니다. 내부엔 영상 자료실과 이 주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바로 이 회랑이 있는 건물이었고요. 이제 중앙공원으로 나가봅니다. 알록달록 머리띠 같은 이것은 밤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조명이랍니다. 일단 이곳서 가장 큰 대성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특별한 거인이 걸어가는데 재미있어 자꾸만 따라가 봅니다. 안에도 재미있고 신기해 거인에 빠졌네요. 이 성당은 성 미카엘 대천사 성당이라고 합니다. 1709년에 신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이 성당은 도시의 주요 상징이며 멕시코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사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건축 초기에는 이렇게 웅장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현재의 신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웅장한 규모인데요. 성당의 건축과 개조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산미겔 데 아옌데 주민들의 정체성과 신앙심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당 앞으로 이어지는 중앙공원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예쁘게 장식된 팔각정처럼 정자가 있고요. 주변은 예쁜 나무와 벤치로 되어 있어 모든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네요. 예쁜 인형을 팔고 있는 이곳은 아침에 들렀던 템플로 데 산프란시스코 교회 앞입니다. 여기는 구두 닦는 아저씨가 있는 사랑방이네요. 아무리 봐도 예쁘고 시원한 이 나무는 부럽기까지 하네요. 아이들도 뛰어놀고 그늘에 앉아 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교회 뒤로 왔는데 웬 주유기가 있죠? 지금은 작동하진 않지만 1943년 기계를 복원해뒀다고 합니다. 거의 묘기 수준의 모자 장사도 있네요. 아침에 내렸던 버스 정류장 옆인데 이곳에도 아주 큰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건물 공원을 지나 도착한 이곳은 가장 큰 시장 건물입니다. 식료품하고 수공예하고 블록 그려져 있네 이게. 이 시장은 ignacio 라미레스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신선한 농산물, 수공예품, 장인제품, 전통 음식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특히 이곳은 도자기부터 장신구까지 멕시코 수공예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네요. 저희야 뭘 사러 온 건 아니고요. 어떤 곳인가 궁금해 돌아보고 있답니다. 여기는 구두들이 모여 있네요. 디자인이 정말 특별하죠? 신지는 않더라도 하나 사가고 싶네요.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있고요. 예쁜 꽃들도 팔고 있네요. 한 바퀴 돌다 직접 짜주는 주스 가게로 왔는데요. 양에 놀라고 맛에 반해버렸답니다. 맛있는 주스를 마시고 외부로 연결되는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만약 기념품을 구입하시려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네요. 과나와토에서 이곳을 와볼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머물러도 재미있을 동네인 것 같네요. 이제 다시 과나와토로 갈 거고요. 그곳에서 다시 멕시코 시티로 갈 예정입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가볼 곳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멕시코 시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